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체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빠졌을까요? 아유, 하나도 안 빠졌네. 152cm의 작은 키에 과체중인 그녀. 체지방률도 표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행여나 뱃살이 빠졌을까 허리둘레를 재보는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을 빠지기는 그냥 매년 더 늙기만 해서 짜증이 나요. 그녀의 노력을 배신하듯 매년 불어나는 그녀의 뱃살. 이제는 고무줄 바지가 아니면 숨쉬기 불편해질 정도라는데요.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늘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그녀에게도 화려한 봄날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가벼운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녀. 그렇다면 언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나요? 제가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병실에 있으면서 입원하면서 저 혼자 병실에 남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뭉클하죠. 그렇다면 그녀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여느 주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집안일을 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몸이 무거워지면서 척추에 과도한 피로감으로 허리 통증을 느낀다는 그녀. 집안일은 아주 해도 끝이 없고 도대체 어진 사람만 있고 치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살이 빠질까 하는 마음에 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를 해보지만 이조차도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 방전. 청소를 포기한 채 소파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암 투병 이후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살이 이렇게 찌더라고요. 뱃살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암 투병 후 빠른 회복을 위해 잘 챙겨 먹었다는 그녀.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한 소화불량이었습니다. 떡 먹으면서 사이다를 진짜 좋아했고 많이 먹었어요. 저 먹고 나면 좋은데 또 속이 또 쓰리고 또 배도 아프고.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불편하기만 했던 그녀.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또 많이 배가 부르면 눕게 되고 또 좀 괜찮으면 이렇게 폭식하게 되고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됐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녀가 향한 곳은 이곳에는 오랫동안 방치한 듯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동 1일.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겠다는 일념 하에 힘차게 페달을 돌리는데요. 아유, 몇 분째 타지도 않았는데 몹시 지쳐 보입니다.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팔상도 1년치 끊어놓고 할인해놓고 가지도 않고 몇 번 가고 말고 또 등산이 좋다고 그래서 등산 장비를 다 준비해놓고 그래도 몇 번 가고 안 가고 요가도 끊어놓고 또 그것도 몇 번 안 가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어요. 살이 빠졌다가도 금세 다시 원상 복귀 되고 운동을 나름 했다고 해도 살은 안 빠지겠지. 되레 더 찐 것 같지. 이게 참 스트레스예요. 편안한 소화를 위해 그녀가 선택한 식재료는 바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가 소화에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된장찌개가 좋다고 해서 오늘도 된장찌개 해 먹으려고요. 소화불량과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그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정도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제 나이대가 되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식사량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조금이라도 소화에 도움이 될까 없는 입맛에 양배추를 꼭꼭 씹어먹는 그녀.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나.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소화에 도움이 될까 애꿎은 배만 계속 만지는데요. 소화가 너무 안 돼.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밥을 정말 한 숟갈 정도밖에 안 먹는데 살은 계속 찌고 있고 고민이에요. 속이 더부룩해 한 끼 식사조차 맘 편히 못하는 모습입니다. 잘 먹고 못 먹고를 가르는 소화력. 그렇다면 중년의 소화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예로부터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조절해야 하는 것도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중 한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밥이 아닌 빵과 면이라는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충분하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를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필요한 영양소는 몸속에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아밀라아제 등의 소화 효소를 보충해주면 장내 세균총이 개선되며 유해균이 제거되는데요. 이로 인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효소는 줄어들고 이로 인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잉여 탄수화물은 혈액을 떠돌며 혈당을 높이고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효소는 섭취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유난히 볼록 나온 배. 복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녀. 그녀의 뱃살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지금 배에 피하 지방도 좀 있으신데 그게 간에까지 이제 지방이 끼면서 지방 간이 돼서 내장 지방이 지금은 꽤 있는 상태.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내장 지방이 보통 사람에 비해 심각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 제가 한 13년 전부터 그 전에 네. 유방암 수술했거든요. 이제 항암 끝나면 그 폐경 갱년기부터 그러셨구나. 네. 네, 갱년기 때부터 여성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교정은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교정했는데도 소화불량이 지속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죠. 네. 예. 만약 소화가 안 돼서 노폐물이 몸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해보면 노폐물이 몸속에 남아있고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심해져서 혈관을 타고 가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염증 자체가 계속 오래되면서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네요. 가볍게 뱃살만 걱정했던 그녀. 그런데 뱃살이 혈관 질환 및 암 등 큰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 보입니다. 소화불량은 그냥 소화제로 다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찌는 것의 원인인지도 몰랐고 정말 예전에 아팠던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60대인 주인공의 경우 갱년기 이후 급격히 살이 찌면서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60대 여성분들이라면 이분의 사연에 매우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비만율이 연령대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70대 비만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비만율. 비만은 가장 경계해야 할 질환입니다. 사람의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부드럽고 천천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연동 운동으로 음식물을 섞거나 직장으로 보냅니다. 이때 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연동 운동이 저하되면 노폐물과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장 사이에 지방이 끼는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내장 지방 1kg은 피하 지방 5kg에 준할 만큼 조금만 쌓여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누적된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인 즉 독소를 배출해 비만한 몸으로 만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독소로 생성된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져 세포 노화와 변형 유발, 미세혈관과 신경훼손,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환의 위험도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으로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대사증후군이 4.2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이 2배가량 높게 발병된다고 합니다.